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 중 많은 분들은 기저질환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적인 요양이나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행여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어떤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설은 주로 3가지 종류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요양병원입니다. 이 중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취득하셔야 보험을 적용받아 적은 비용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등급 외의 자로도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부담스러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특별한 등급이 요구되지 않고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보호자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입원 및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각 시설별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신 국민건강보험료와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이 되고,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계신 장기요양보험료와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설의 성격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건축법상으로 노유자 시설이면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입소 대상자는 요양원의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중에서 1에서 5등급의 시설 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중에서 1에서 6등급의 재가 서비스 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6등급이라 하면 인지지원 등급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분들이 입원 대상이 됩니다. 시설 인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촉탁의가 포함된 의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때 촉탁의사란 노인요양시설에 지정된 전문의로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 처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촉탁의사의 임명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촉탁의는 두고 있지 않지만 지역 내의 협력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80명까지 2명의 의사가 필요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40대 1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의 기준을 살펴볼까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의 경우는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의 간호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참고로 입소 어르신이 30명 이상이 되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간호인력 또는 치료사 인력이 어르신의 숫자와 관계없이 1명만 배치가 되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6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르신의 돌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법적으로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어르신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법적인 의무 배치 인원입니다. 여기에 공단에서는 인력가산 제도를 두어서 기관에서 법적인 의무 인원보다 인력을 더 채용해서 배치하게 되면 가산금으로 기관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의무 배치 인력보다 조금 더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법적인 기준이 없는데요. 실제로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국 및 조선족 간병인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간병인은 24시간 근무를 하게 돼서 힘든 일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본인 부담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의 입소비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고시수가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언뜻 들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한 달 이용료가 식대 포함 70에서 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고시수가의 15%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 5일 한 달을 이용했을 경우 식대 포함 30에서 3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두 기관 모두 어르신의 현재 여건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병원 비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치료에 따라서 대략 한 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다른 점은 식대의 50%만 납부해도 된다는 점과 간병비를 환자 개인이 100% 비급여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우리가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주로 1대1 간병인을 쓰는 반면에 요양병원에 입원 시 환자 4명에서 6명 정도를 한 명의 간병인이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입원을 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도 1대1 간병은 보호자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요양 및 돌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하면서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점과 요양원은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입소시설이라는 점, 주간보호센터는 돌봄에 중점을 둔 입소시설이지만 가정에서 등 하원을 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시설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꼭 요양 및 돌봄이 필요한 상태일 때 주간보호센터가 가장 이상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과 시설을 병행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고 보호자님들도 안심이 되며 부모를 시설에 보낸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아주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어떠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러한 시설마다의 특성과 비용 등을 생각해 두셨다가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고 상의하셔서 시설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 등급의 경우 2년에서 3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쉽게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공단의 기금 고갈이 현실화되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작년 정도부터는 장기요양 등급을 따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경우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미루지 마시고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시어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